잔소리 없이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스마트한 방법.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는 금세 잔소리로 변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서운해지고 말하지 않자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잔소리 없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현금 지원보다 목적형 지원이 좋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은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실 사례. 어씨는 매달 자녀에게 50만 원을 현금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해졌고 결국 잔소리가 늘어나며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이후 어씨는 현금 지원을 중단하고 자녀의 월세 일부와 건강보험료만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지출 목적이 분명해지자 불필요한 오해와 잔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한 번 줄 때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기준 없이 시작한 지원은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현실 사례. B씨는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 전까지 6개월만 지원해주겠다 했습니다. 이 범위 이상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준을 정하자 부모도 마음이 편해졌고 자녀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 정기 지원보다 한시적 지원이 안전합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지원은 부모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실 사례. C씨는 자녀 생활비로 매달 40만 원을 3년 넘게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길어지자 자녀는 자립을 미루게 되었고 부모는 은퇴 후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C씨는 지원을 중단하며 갈등을 겪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한시 지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자녀도 스스로 준비하고 부모도 죄책감을 덜 느낍니다. 사생활비 대신 비용 분담 방식을 씁니다. 생활비를 통째로 주는 방식은 자녀의 소비 습관까지 관리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실 사례. D씨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며 카드 사용 내역까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잦은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후 D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생활비는 주지 않고 통신비와 보험료만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범위가 명확해지자 자녀의 소비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졌고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오돈보다 정보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오래갑니다. 진짜 스마트한 도움은 지속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사례. E씨는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대신 청년 주거 지원 제도와 정부 대출 상품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녀는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부모는 더 이상 금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도움은 자녀의 자립력을 키워주고 부모의 부담을 가장 크게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돕던 부모가 목적형, 한시적, 비용 분담 방식으로 바꾸자 연간 지원 금액은 줄었지만 자녀의 만족도와 신뢰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도움의 크기는 금액이 아니라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자녀를 돕는 마음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도움은 부모의 노후와 관계를 동시에 흔듭니다. 목적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방식을 정하면 잔소리 없이도 충분히 그리고 오래 도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살롱이었습니다.